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이렇게 2월 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셀리버리가 조금 더 밀렸죠.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약간 더 밀렸기 때문에 이 셀리버리 시총이 벌써 일주일에 10주 정도가 이제 증가했다고 그래요. 금액이 크지만 어쨌거나 크게 오늘 플러스로 보면 크게 밀린 건 아니고요. 자, 현대바이오의 급등이 무섭죠. 오늘도 고가가 거의 27%대, 중가에 4%대 마감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살펴보고 먼저 코스피 코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마감하고 또 중요한 종목 셀리버리와 현대바이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성상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 기획만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조용하죠.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원체 수급이 약해져 있고 지금 딱히 주도주로 들어올 만한 섹터들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 이 황금일선 코스닥은 21선이 황금일선 돌파를 못해서 지금 5일째 돌파를 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5일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죠. 이게 지수에서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고 또 밀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기아발 즉 자동차 관련주들의 이 악재에서 시총도 상위주들이 밀리면서 코스피 코닥 같이 이렇게 좀 밀렸는데요. 자, 코닥 지수를 보시면 5개월선, 5일선을 다시 깼고 환경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3일 날 형성된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딱 이 변곡점까지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 변곡점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또 양봉 한번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전일 거래까지 황금을 회복 캔들을 다시 또 깼고요. 또 한 번 5일선까지 이탈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도 이제 이렇게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2월 4일날 지켜준 저가인데 3068포인트인데 여기까지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이 자리 밑으로 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되는데 내일 이 자리 밑으로 깨지 않으면 다시 또 양봉이 하나 떠주는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또 코스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이 좀 팔았고요. 저처럼 엄청난 물량이나 매수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도 않지만 역시 조금씩 안 좋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시장도 아니죠. 좀 답답한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고 연기금은 꾸준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코닥 시장을 보면 개인하고 금융투자, 근데 금융투자에서 많이 사죠. 두 주체만 매수를 했고 나머지 투심 및 연기금도 기간 다 팔았고요. 영위도 팔았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렇다고 힘이 있는 시장이 이렇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셀리버리가 시총 일주일 사이에 1조 정도가 줄었다고 하네요. 자, 셀리버리를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찍기 시작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셀리버리를 꾸준히 한번 케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월봉의 추세는 아직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잘 뻗어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급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첫 주, 주봉의 이제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비록 3거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봉 시작된 첫 주인데 일단 몇 번 말씀드리지만 중기 추세 조정이 들어올 때 이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때 9월 11일 그리고 18일 이때 속한 주 5선을 깼죠. 5선을 깨면서 지루하게 옆으로 가다가 툭 밀려버렸죠.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드럼스로 이렇게 강하게 이제 하락했다가 이때 다시 무상증자 호재와 함께 날아갔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회사 내부자가 아닌 다음에 그 회사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이 친구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첫 번째로 1월 20일 날 형성된 이 고가 종가 여기를 1월 29일도 안 깼고
2월 5일이 속한 주도 남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도 안 깨야 되겠죠. 5주선까지 만약에 내려서 깨버리면 10주선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10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잘 사수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선을 그어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잘 지키는 자리는 그만큼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이 이렇게 조용하다가 물론 이제 이때 그 20년도 8월 달에 상승이 있었죠. 대량거래. 이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급상승이 있었는데 아직 이걸 돌파한 대량거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거래량들을 싹 잡아먹는 평균 거래량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1월 달에부터 계속 늘어났죠. 1월 달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2월 달 들어오면서 1월 말부터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벌써 이때부터 해가지고 80% 거의 이제 이 12월 23일 8만 원을 편하게 잡아도 2배 이상, 3배 이상, 3배 정도? 3배는 좀 안 되게 250%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 조정이 들어올 때 깨야 될지 안아야 할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주식이 재상승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차트에 정확히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1월 29일 날 저가가 14만 1,600원대예요. 즉 이 자리를 이 한 번만 지켰다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날도 지켰지만 다음 날인 2월 1일도 이날을 지켰죠. 그래놓고 다시 한번 2월 3일 날 떨어질 때 이 자리를 또 지켰습니다. 이 자리를 물론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저 자리 지킵시다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잘 지켜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누군가 잘 지켜준 자리를 안 지켜준다는 얘기는 주식이 밑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양봉 하나가 생겼고 십자도지형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깨지지 않는 거를 철저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장 마감하고 셀리버리 영상을 계속 찍어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나 잘 보고 이 자리를 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깬 다음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 하락 역증은 항상 5주선이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5주선의 가격이 이제 13만 7천 원대인데 거기까지 밀리게 되면 너무 아프니까 거기까지 밀리면 안 되고요. 가깝게는 일봉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셀리버리가 다시 한번 반등으로 돌아 나갈 수 있고 차라리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급등하는 건 사실 그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너무 급등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옆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옆으로 가서 21선, 황금일선하고 이 가격대 근처에서 만나서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가 주는 게 오히려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봉에서 보시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사서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19년도부터 길게 들고 있는 거랑 또 이런 게 너무 이제 지겨우니까 이런 데 스윙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런 데서 이제 월봉에서 벌써 밑에서 10,000원짜리가 20만 원 됐는데 여기서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이제 함정의 판단이죠. 단타 단기가 맞는데 단기 할 때도 당연히 지켜줄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의 이 수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식 수급 싸움이에요. 이걸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 자리를 안 지켜주면 이 주식은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누군가가 또 지켜준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셀리버리아 거꾸로 현대바이오죠. 시총 11국가에 들어왔더라네요. 바이오주 중에. 대단합니다. 자, 이 친구가 일봉에서 보시면 12월 달에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상한가도 몇 번씩 올라가고 그러다가 너무 크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 조정이 순간 천천히 온 게 아니고 급하게 왔죠. 순간 급락을 하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진정세를 찾고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락을 했을 때 이 지켜주던 이 저점들 밑으로 안 깨지고 있죠. 자, 이까지는 일단은 괜찮은 모습인데 오늘의 꼬리가 살짝 밤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먼저 설명드리면 12월 8일 날 급등을 해가지고 급락을 할 때 이 5일선 같은 게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산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이제 쌍봉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쌍봉을 그리게 되는데 이 쌍봉을 이렇게 빨갛게 거놓습니다. 이렇게. 자, 빨갛게 거놓게 되면 이 자리 돌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날 상한가를 시연할 때 상한가를 가도 못 돌파한 자리를 바로 2월 3일 날 돌파 한짝 실패했다가 2월 5일 날 돌파해놓고 오늘 다시 한번 급상승이 나왔는데 이 급상승의 자리가 월봉을 저 자리 끌고 오면 바로 전월의 고점이 되죠. 자, 이렇게 전월의 고점이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이 자리를 뚫어주면 물론 더 헐헐 날아갈 수 있지만 저 자리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친구가 자 보시게 되면 그 주봉의 추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봉에서 셀리버리랑 똑같이 저번 주에 이 친구가 이 이평선 두 개를 다 뚫어놨죠. 10주선하고 5주선을. 그러면서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가깝게는 전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주에 그 양봉을 쫙 뽑아 올렸는데 이 양봉을 벌써 잡아먹고 내려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5주선까지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전주의 종가인 3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데 밑에서 충분히 사신 분들이야 뭐 장기 투자 관점은 상관이 없지만 일단 혹시나 이제 높은 데서 사신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전주의 종가 겸 이 일봉에서 보니 중요한 변곡점 자리 오늘 딱 꼬리 저가가 여기였었어요. 내일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자, 이 친구가 추가로 더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5일선을 딱 찍고 다시 돌아 나가주면 이 친구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월봉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호가를 찍고 하시는 이제 어마무시한 바이오주가 됩니다. 근데 일봉에서 이 변곡점, 즉 이때 급상승을 막 해서 툭 떨어지면서 생긴 저 변곡점이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변곡점 밑으로 툭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느끼는 건데 이 말 그대로 이 그 높은 산 쌍봉은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이 주식 격언인데 이 쌍봉 두 개를 깨는 형태가 돼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음봉으로 그러면 저 쌍봉 밑으로 두 개를 깨고 떨어지게 되면 황금일선이 와도 이 친구 다시 돌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다시 한번 이제 요 친구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쓰리봉이 되겠죠. 원, 투 예상해 보면 툭 떨어지면 이제 5일선이 뚝 꺾여서 쓰리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되고 순간 급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상황은 전혀 거꾸로 돼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자 이렇게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가도 이런 좋은 모습이 되죠. 그럼 월봉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 친구의 3월달 콜라테 저가가 6,000원대였었어요. 지금 고가가 4만원대니까 66, 30, 650% 달성했는데 보통 밑에서 많이 가는 것들 제약주들 10배씩도 간다니까 이게 뭐 크게 엄청나게 올라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저번 달에 한 달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최고 중요한 건 일단 주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안 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장기 투자가 아닌 관점에서 장기 투자라면 이 밑에 사시는 분들 해당하는 거죠. 깨야 될 자리를 안 깨야 바로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고 또 하나는 뚫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줄 때 거래량이 필요해요.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없이 여기를 슬슬슬 올라간다. 이 친구 다시 떨어지는 게 높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내일도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강한 거래량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죠. 오늘 거래량이 2,300만 주인데 내일 4, 5천만 주로 이 자리를 뚫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상향 최고가를 찍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거래량으로 비실비실 올라가서 떨어지면 툭 떨어지고요. 또 그렇게 거래량이 실렸는데도 얘 맞고 또 떨어졌다. 그러면 역시 떨어집니다. 즉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는 무조건 안 깨야 되고요.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고 안착해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1차 상승, 2차 상승, N파동이라는 게 다 뚫어줄 자리 뚫어주고 안착할 자리 안착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고점 이 자리는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해줘야지 됩니다. 이 친구 지금 딱 이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물대는 있고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이 밑으로 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뚫어주면 이때 12월 20일에 형성된 고가인 42,000원대를 새롭게 뚫고 안착을 하면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항상 주식은 이렇게 말로는 차트를 보고 저도 설명을 하지만 대응의 영역이에요. 막상 내가 이 주식을 샀으면 손절치기 쉽지 않고 또 익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기계처럼 대응을 해서 손절 10번 치면 어때요? 한 이익 두세 방울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절을 못 쳐서 그 종목을 가지고 3년, 4년, 2년 이상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기회비용도 다 날라가고 그나마 주식할 그 여유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몇 번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가 다는 아니에요. 차트는 단지 제가 주식을 하는데 이제 기준을 삼는 데 좋은 거죠. 유용한 지표가 되죠. 그렇지만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차트 그깎고 왜 봐 이런 사람도 결국은 차트 다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안 깨는 게 중요하고 돌파해야 될 자리는 돌파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현대바이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이 12월 20일 날 형성된 이 변곡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내일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자리가 이 변곡점 자리가 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진짜 급등한 주식은 5일선 잘 안 깨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